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감정평가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넘겨보세요. 하나만 좀 주의하실 게, 페이지로 가시면은 4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1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판매 촉진이라고 적어보세요. 의사소통이 잘못된 게 아니라, 판매 촉진이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으로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홍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요거 이제 우리가 잠깐 넘기시면은 홍보, 판매 촉진,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인적 판매. 인적 판매는 직접 가서 예상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거고, 거기 광고에 동그라미 1번에 광고와 홍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판매 촉진 안에 광고와 홍보가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시험제. 우리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광고는 광고주를 명시하고 광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홍보는 광고주를 명시하지 않고 무료로 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생로병사라는 거 아시죠? 우리 와인이 이렇게 막 잘 팔린다는 자체는, 자, 이건 직접 와인을 그 광고주가 했나요? 이게 무료로 했나요? 무료로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했죠? 그래서 홍보다 그래서, 그럼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만 보시고, 412페이지 가시면은, 심화에 보시면 부동산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광고의 특성은 우리가 주체가 양면성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파는 사람만, 매도자만 광고해요. 사는 사람도 광고해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양면성이고, 지역마다 다르겠고, 시간이 이제 팔리면 이제 더 이상 그 광고를 안 하고, 내용이 개별성이며, 거기 광고 매체에 보시면 신문 광고라는 단어가 있죠. 앞면은 이제 약어를 이용하고 전시를 좀 넓게 나왔다. 점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가시면 이제 유리창에 보증 얼마께 적혀 있는 거고, DM 방송은 DM이라는 것은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분양한다라는 것을 이제 DM 발송할 수 있고, TV, 라디오. 노벨티에다 밑줄 보세요. 우리가 볼펜 같은데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용적인 물건에다 노벨티 또 광고를 한다. 교통 광고라든지. 부동산 광고의 규제라는 거는 중개사를 하시다가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받겠죠. 표시 광고에 공정하는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광고는 잘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광고와 홍보도 그냥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요. 감정평가 파트로 갈게요. 감정평가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가서 페이지로 가시면 428페이지로 가시고, 오늘 프린트는 6페이지를 펴놓으세요. 테마 57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죠. 그래서 같이 가시면은, 감정평가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강의가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10회짜로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원래 평가는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등한시해요, 강사들이. 근데 제가 또 오늘하고 한 이틀 더 해서 좀 자세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나온다면은 시험 문제가 6에서 한 7문제 나와요. 비중이 높죠. 그죠? 6문제도 비중이 된다면,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게시판에 올라간 걸 또 보니까 계산 문제도 2문제 찍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서 6페이지 가시면은 여기에 이때 박스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거. 그래서 이 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떠요. 규칙은 그냥요, 법이에요. 법이죠. 그래서 규칙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이 규칙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데, 자, 일단은 페이지로 같이 보시려면, 어디로 같이 보시냐면, 일단은 여기 428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의라는 게 나오죠. 나오는데 뭐 여기서 제가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정해서 평가해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이런 게 이제 감정평가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화폐를 같이 우리가 매기겠죠. 그럼 뭘 판정으로 뭘 매기겠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표시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책에 보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가 되냐면 이쪽 파트는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넘기시면은, 430페이지서부터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게 있죠. 33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첫 스타트가 이번에 현황기준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을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면 무조건 다 별표를 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현황기준인데, 현황기준을 원칙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책하고 같이 천천히 나가 보겠는데, 현황은 현재 주어진 상황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황평가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냥 건물이 있는 거로 본다면 이거 라지로 본다. 이렇게 보는데, 조건부라는 자체는 어떤 사실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해요. 토지에 건물이 없으면 이제 이게 건부지가 되고, 이건 나지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황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다? 조건부로 하게 되면 남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이 나오는데, 자, 기준 시점에서라는 건 나중에 이따 해드리겠고요. 대상문의 이용사항 동그라미.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그 받는 상태로 간다면 현황이라는 거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그럼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그럼 법령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규정 동그라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또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 프린트에 2번에 굵은 글씨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6문제를 다 찍었는데, 자, 볼게요.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죠. 그럼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감정평가 조건이 그냥 있어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적법해야 되죠?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여기가 나왔었거든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겠죠? 그럼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3개 치세요. 나올 것 같아요. 검토해야 한다. 별표 3개 치셨어요? 그래서 유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보세요. 현황이라는 건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체가 이제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인데, 제가 성형외과 갖고, 조인성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씨, 삐졌어. 봐봐. 불가능하면 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너 크게 얘기하냐고. 알았어. 조인성. 힘들어. 자, 없잖아. 합리성, 접합성이 결여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의뢰를 그냥 거부해.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유력하다는 거죠.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 별표 몇 개 쳤어요? 이거 마치면 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미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밀어서 얘네 뭐가 나올지 다 막 보여요. 막.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기준 시점은 갑니다. 이 기준 시점에는 별표를 3개 치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준 시점 자체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 시점은 도대체 뭐예요, 교수님? 자, 이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인데, 자, 이걸 왜 이렇게 정해놓냐면, 자, 우리 가격이요. 똑같을까요? 그 가격이 다를까요? 다르다는 건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도요.
1년 전의 가격과 내년의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시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된 날짜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요, 원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형광펜.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딱 3번 떴어요. 자, 현장 조사예요? 가격 조사예요? 현장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한번 떴고. 자, 그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만약에 개시한 날짜다. 아니면 시작한 날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무슨 날짜로? 완료.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날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가라 그래 있어요. understand? 근데 그냥 예외가 있어. 예외는 다만 기준점이 미리 정할 때는 정한 날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겠죠. 그 날짜의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경우여야 돼요. 가능한 경우. 지금 형광펜 잘 칠하고 계셔요? 딴 데 엉뚱한 데 칠하면 안 돼. 제가 칠한 데만 치셔야 돼요. 여러분 칠한 거 내가 칠한 거 틀리거든. 그럼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가능하는 경우다.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원칙을 물어볼게요. 원칙은 어느 날짜가 원칙이라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맞나요?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예외는 그냥입니까? 미리 정한 날짜입니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엔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각오로 정할 수 있고 미래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프린트에 현황과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 프린트 아니라 432페이지 기본서 432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현황하고 조건부가 있었죠? 그러면 잘합니다. 아까 조건이 원칙이었어요? 현황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현황에 이 저자가 기준점의 대상물의 이용사항, 공포사항, 제외 반상태, 현재 상황 그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시험 문제 현재 상황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조건이에요? 현황이에요? 조건이라는 건 어떤 장래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 보면 되고 자칙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자칙의 기출 밑에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추세고 지금 좀 뜸한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기준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지만 그냥입니까? 미리 정한 날짜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정해줄 수 있고 미래로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 미래. 그래서 과거로 미리 기준점에 정해준 것을 소급평가라고 그래요. 무슨 평가라고 한다? 거기 소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소급. 그럼 소급은 펜을 들어보세요. 소급평가는 그냥요, 과거의 일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으로 한다고 돼 있죠? 법적 소송 등 같은 거 되겠고, 그 다음 미래로 정해진 거를 기한부라고 그래요. 기한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한부 있어요, 기한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게 미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미래 시점이 나오면 이건 소급이다, 기한이다. 그럼 기한 도래처럼 미래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는 명확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이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 날짜인데, 자, 원칙은 어느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런가요? 예외도 있을 수 있을까요? 미리 정한 날짜로 할 수 있죠. 그럼 과거로 적으면 무슨 평가고? 소급. 미래로 적으면 기한평가로 의뢰인 요청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한 경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하셨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묶어놨거든요. 그 외에 좀 출제될 수 있는 것 좀 보는데, 공적과 공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적은 공적 기관이, 공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공적 기관은 이제 공기관. 그러면 공기관이 평가하면 공인이야, 공적이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럼 우리도 그냥입니까? 국가 자격증입니까? 평가사도 국가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개인이 평가하면 이건 무슨 평가? 공인. 다시 공기관이면 무슨 평가? 개인, 공인. 그럼 자격증 받아서 개인이 평가하면 무슨 평가? 공인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평가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게 있죠. 필수적에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얘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민법에서 뭐 경매한다는 얘기 많이 배우시죠? 그럼 법원 경매 개시를 결정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 이제 따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법원 경매 개시. 그럼 시험 문제 법원 경매 개시 결정은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수용이나 조세, 공세지가 보고요. 매매나 상속 재산 같은 건 임의 의사로 가기 때문에 임의적이어서 필수. 다시 할게. 법원 경매 개시 나와서 임의적 찍어, 필수적 찍어. 필수적. 공기관이 평가하면 공적이고 개인이 하면은 공인이죠. 아까 이거 나왔으니까 좀 각박도 있고.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이건 제가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법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법규에 규정한. 그럼 그냥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임의적이겠어요? 이것도 필수적이겠어요. 필수적이죠. 그래서 아까 필수적은 법원 경매 평가고 임의적은 우리가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게, 자, 우리 그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 가셔서 기타의 그 감정평가 중에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했고 좀 나올 수 있는 건 좀 찍어드린다면 4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요 별표. 참모하고 수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참모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주로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서 고용주, 고용기관의 업무를 한다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평가사가 한국부동산원에 근무를 한대요. 그럼 지 일을 해야 돼요? 한국부동산 업무에 대한 근무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떤 소속되어서 하는 거는 그냥요, 참모예요. 근데 수시적은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가 갯벌 같은 거 평가한다. 자, 요거는 수시적 평가는 그냥입니까? 세 번째 일시적입니까? 그럼 일시적이면 참모예요? 이건 수시적이에요. 수시적이다. 참모라는 것은 대중에 대한 평가라는 게 아니라 이 소속된 기관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요거 가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좌측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해드렸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4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2. 432로 가시면은 3번에 개별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3개.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물건에 대한 평가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요 물건별 감정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조건이 원칙이었어요? 현황이 원칙이었어요? 자, 이건 개별 물건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평가가 있어요? 따라서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구분하고 부분을 가장 유력하게 바꿔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일체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일괄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따라서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부분하고 부분을 잘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칠판 보세요. 이 구분은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를 구분해서 그러면 한 필지가 똑같겠어요? 가격이 다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에 자 전면과 후면이 있대요. 전면에 대한 필지와 후면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한 필지는 필지가 하나죠. 근데 두 개의 입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럼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면 후면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전면 후면이 가치를 달리한다 나오면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라는 거죠. 전면 후면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여성분들도 이게 옷이 짧아지면 치아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보통 앞면 보고 전면 보고 쫓아옵니까? 후면 보고 쫓아옵니까? 후면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스총 사지 마시고 그냥 뒤로 돌려보세요. 그래서 부분 평가라 그러세요. 그럼 전면과 후면이 그냥 다 가치를 달리한다? 달려요. 가치가 다르면은 이건 무조건 구분이에요. 여기서 자 3번에 보시면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요거 부분 나왔다고 해서 부분 찍으셔야 돼요? 이건 구분 찍으셔야 돼요? 구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 찍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분이라는 것은 요게 도로인데 우리가 왜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갑돌의 땅이 요거만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부분평가한다는 거죠. 요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구분입니까? 이건 부분입니까? 부분.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목적이나 함정인 이유가 있는 건 부분평가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칠판 어떤 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 그러면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건 다른 게 예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마시고 저는 이제 막 없는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요렇게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능하기는 무슨 평가 찍어? 일반. 잘 보고 있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오면 구분, 일부분 나오면 부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아까 전면과 후면이 같아요? 달라요? 뒤를 돌으시면 되죠?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짜자잔. 제가 또 이쁘게 해놨는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 확인 문제, 요거. 아까 그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전에 떴던 문제거든요. 조건부라는 게 조건부가 나왔긴 했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틀린 거를 찾아보세요. 스타트. 자, 다음 용어 중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을까요? 5번이죠. 아까 자 보세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냥요 일부분만이에요. 일부분만이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나오려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구분이 아니라 뭐죠? 부분입니다. 얘가 100% 주제가 돼요. 그래서 구분과 부분을 바꾼다. 부분을 바꾸거든요. 그죠?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자 여러분 현황과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조건은 그러니까 아까 현황이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증가율이 새로이 상황을 발생된 상정을 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간다고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조건부라 그냥 참고하시고요. 아까 소급 기억나세요? 미래를 기준점으로 봐요. 과거를 기준점으로 봐요. 과거를 기준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일괄이 있었죠. 일괄은 제가 아까 일체로 이용되는 자 용도상의 상호간의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법정은 그냥입니까? 법규에 정한 겁니까? 그래서 무슨 정이라고 해요? 법정이라고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임의적이었어요? 이건 필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은 법규에 정한 대로 평가합니다.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가세평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그다음 이제 평가 좀 자세히 해주려고 아까 안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안 했던 것만 좀 본다면
4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4. 가시면, 평가 주체했었고, 강제성도 했었거든요. 근데 밑에도 지금 평가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공익에 쓰이면 이건 사익이에요? 공익이에요? 공익. 개인의 이익이 쓰면 사익이죠. 법정이라는 게 약간 했었고, 양가로 5번은 출제 빈도가 낮은데, 자, 5번은 이제 저한테 여쭤보실 분이 있어서, 지금 평가 수준이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찾았죠? 그러면 비전문가가 하는 게 1차거든요. 자, 1차는 그냥 소유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가하면 몇 차? 1차. 2차는 중개사는 평가사는 아니죠. 근데 부동산 업무에 종사는 하죠.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면 이건 2차라는 거죠. 중개사가 평가하면. 3차는 감정평가사를 따서 평가사 자격증으로 평가하면 3차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몇 차가 제일 순위 세겠어요? 술도 몇 차까지 맞았다는 얘기래요. 3차까지 맞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공인중개사 땄어요? 안 땄어요? 평가사도.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몇 차야? 1차라는 거예요. 맞나? 근데 내년에 중개사 차려서 여러분들도 평가 활동을 할 수 있죠. 중개사 하면서 감정평가를 좀 업무를 하면은 2차가 되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사가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건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게 여기 고시촌에 있어요. 고시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거의 고시예요. 고시.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도 막 엘리트만 있어요. 애들 똑똑한 애들만. 그죠? 그래서 막 또 감정평가사 합격하고 평가하면 몇 차야? 3차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그다음에 단독은 혼자서 하면 단독, 여럿이 하면 합의제인데, 그냥 아까 제가 해드린 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가셔서 437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기준 시점은 했었죠? 했었고, 그건 파란 색깔 위주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우리가 43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가치와 가격. 자, 그럼 가치와 가격은 뭐가 틀리냐? 이게 이제 참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뭐냐? 갑니다. 자,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다 라고 한다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겠죠? 따라서 비례관계다. 비례관계예요. 그럼 가격에 대한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지금 요게 물건이 20억으로 거래됐대요. 자, 그러면은 20억으로 상가에 대한 그 건물이 거래가 됐다면, 자, 보십시오. 자, 이건 따라서 과거의 값.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거래가 된 가격이래요. 그럼 이건 따라서 과거의 가격. 그럼 과거의 값에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전문가는 그냥입니까? 중개사입니까? 중개사예요.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따라서 가치를 평가한다. 그럼 장래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기대는 편이고 현재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현재 값을 매기는 가치는 누가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평가사가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가사 따로서요? 공인중개사 따로오셨어요? 그냥입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실거래가로서 여기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근데 평가사는 과거의 값이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여기가 GTX가 뚫린다, KTX가 지나가다 보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하다, 장래를 가져온다. 장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가치를 매기는 건 누가 전문가다?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를 살펴서 가격 매기니까 딱 하나 나오면 중개사한테 이 가격이 얼마예요? 자, 그러면 딱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근데 가치는 그냥입니까? 개인마다 다릅니까? 개인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치는 하나야, 무수히 많아. 그럼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자격증을 다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요 실거래가가 중요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된 가격입니까? 가격의 전문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의 과거의 값은 누가 전문가다? 중개사. 가격에 대한 전문가예요. 오케이? 근데 평가사는 가치를 매긴다고 하거든요. 그럼 평가사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해서 그냥입니까? 장래를 봅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보는 거죠. 현재 가치를 매긴다는 자체는 이건 누가 전문가다? 감정평가사예요.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이다? 가격은 하나다. 가치는요? 많다는 거죠. 맞나? 그래서 개인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 추상적인데 가격 하나니까 객관적, 구체적으로 매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래는요, 기대되는 편익만 있을까요? 비용도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가치는 뭐의 값이에요? 장래의 현재의 값. 무슨 쪽이에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하나예요? 많아요? 이게 많을 따자예요. 한 방으로. 가격은 그냥입니까? 지불된 과거의 값입니까? 객관적, 구체적 하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가치는 현재값, 주관적, 추상적 무수히 많은데 가격은 과거의 값, 객관적, 구체적 하나죠. 자, 아까 이 칠판 두 개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고 요 3번에다가 덧붙여 쳐보세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크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요 3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큰데 3번 있나요?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라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장기적은 일치한다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나왔었는데 들어보십시오. 갑니다. 자,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다는 것은 매우 싸게 나와서 급매물이라든지 요거 경매물건 같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수요를 하겠죠. 그럼 수요를 줄입니까? 수요를 늘립니까?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와 일치해 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가격과 가치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는 그냥이다 괴리돼 있다. 괴리된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단기에는 같다, 다르다? 다르고 장기에는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자, 보세요. 그럼 가치는 여러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여러 개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원칙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자, 따보세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무슨 가치가 원칙이다?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그럼 거기 시장 가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갑니다. 자, 시장 가치 원칙도 별표 쳐야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무조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시장 가치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앞에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4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3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감정평가의 분류에 시장가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보기 전에 오른쪽에 시장가치 원칙과 예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제 이론상인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한다? 시장가치 기준합니다. 자, 이 경우 시장가치는 다음 5가지 요건을 가지는데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 형용 배치를 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한정된이 아니라 통상적이니. 그래서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다. 무슨 말이냐? 자, 소수가 거래해야 돼요? 좀 다수가 거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시장 가치라는 건 마켓밸류라는 거는 누구든지 이 시장 가치라는 자체가 한 두 사람이 거래됐다고 해서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없죠. 그럼 한정된이야, 통상이야. 통상이라는 건 매도인, 매수인이 다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것만 좀 발표를 쳐보세요. 통상적이고 딱 2가지만 찍을게. 다른 것들은 좀 껌이야. 5번에 가시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나와 있나요? 요거.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다른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이 2가지만 계속 낼 것 같아요. 2가지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갑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거래되는 물건이 A, B, C, D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시장 가치로 보냐. 자, 우리 학원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은 그냥입니까? 비슷합니까? 가격도 비슷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되는 거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이 만약에 얘가 3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있었고요. 32억으로 거래됐어요. 자, 40으로 거래됐다보다 최고가를 찍었어요. 한 번밖에 안 됐고 싸게 한 28억으로 나온 게 2번. 그 다음에 뭐 29억으로 나온 게 한 번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신뢰하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가치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립될 가능성이 자, 어때요?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많이 거래가 됐습니까? 거래가 된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기출문제에서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최고 가격은 시장가치로 놓는 게 아니고 평균된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체크해서 얘기해봐요. 통상적인 시장하고 또 요거 2가지만 시험에 배정됩니다. 내가 아예 찍어줄게. 찾았죠, 그죠? 다른 것들은 안 내요, 얘네들이. 그죠? 근데 일단 다른 것도 하겠는데, 안 하면 또 내가 실력이 나쁠까봐 이 2가지만 보는데, 이거 2가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가볼게. 일단은, 한정된 한두 명이 거래돼야 돼, 다수여야 돼. 통상적인 게 가장 유력하고, 최고야, 최고 가격은 아니야. 성립될 가능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것을 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나머지 것 사이드로 보세요. 여기 충분한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거기에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우리가 급매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이야 싸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이라 보지 못하죠.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별도는 치지 마세요. 그냥 밑줄만 치세요. 얘네는 좀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라는 게 있나? 전문적이야? 그냥 정통한 당사자야? 그럼 거래 당사자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추이를 알아서 가는 것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장을 몰라야 돼요?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정통한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봐. 매도자가 좀 싸게 팔았다는 자체는 그냥이야 시장을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띠띠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 돼 정통해야 돼. 정통한 당사자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내가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 1번하고 5번이에요. 5번. 요거 위주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저자분하고 저랑 이제 또 문제를 좀 분석한다면 우리가 냈던 건데 전문적이에요? 전통이에요? 전문적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냈긴 했는데 좀 희박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 통상적하고 요거만 가지고 가시면 다 맞춰요. 근데 항상 원칙만 있다,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죠. 자, 아까 현황평가 기억나시죠?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 요청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는 게 똑같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가치의 VS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이야 통상이 중요해요. 통상통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충분, 정통, 신중, 자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현황이 원칙이지만 조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따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러면 기준을 결정할 수 없다, 있다, 있죠.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이 있다는 경우. 찾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험 문제는 무슨 가치를 기준을 한다. 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투자 가치를 기준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무슨 가치가 들어가야 되고 시장 가치가 들어가고 아까 제가 그냥이에요, 한정된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에요. 그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했죠.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좀 사이드로 좀 볼게. 4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8로 가시면 438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438에 거기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까 가치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가죠?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가잖아요. 그런가요? 따라서 가치가 많다. 그러면 시장 가치, 교환 가치, 투자 사용 가치가 있죠? 그럼 찍어드린다면 4번까지만 시험제 나와요.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시장 가치가 있죠. 시장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439페이지 가시면 기출이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내가 물어본 게 죄송해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무슨 쪽 가치다? 주관적 가치예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439에 가시면 기출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키포인트가 돼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찾았죠? 나오면 얘 나와, 얘.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해? 복습을 해야 될 거냐, 복습을. 그죠?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나만 알아, 다 알아.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1억을 박아서 투자 가치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가치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셨어?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 나와야 돼? 주관적이 나와야 돼? 주관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가 좌측에 교환 가치가 있고 우측에 사용 가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좌측에 교환 가치라는 게 있나요? 우측에 사용 가치라는 게 있나요? 같아요? 글씨도 달라요? 다르겠죠, 그죠? 아까 뭐냐면 사용 가치가 크다라고 한다면 뭐냐? 내가 선풍기를 샀는데 한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죠? 사용되니까 내가 보유하고 싶대요. 근데 교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내가 한 50년 된, 한 100년 된 선풍기는 그냥 쓰지 못해. 근데 골동품의 가치는 크잖아요. 그냥니까 내가 교환합니까? 매매됐을 때 가치가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게 쉬워요. 이 교환은 매매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매매. 사용은 사용이라는 게 나와요. 자, 가볼게요. 좌측에 교환 가치 있어요? 얘는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매매됐을 때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 보셔야 돼요? 교환 가치죠. 하나의 시장 가치로 보는 거고. 오른쪽 사용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사용 가치는 그냥이야 사용했을 때야.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죠. 그 주관적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장부 가치는 펜만 들어보세요. 장부 가치는 그냥 우리가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장부상의 잔존 가치라는 게 있죠. 장부상의 가치예요. 보험 가치는 우리가 나중에 보험 들면 사고 터지면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상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 요것만 똥을 치시고, 과세는 그냥이야 세금 때려. 그럼 어떻게 된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 공익각지는 개인에 대한 거야, 공익의 목적이야. 공익.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존과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이 비경제적인 이용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OX는 좀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4번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러면 이중성이라는 건 성격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도 가격이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일반 지하도 이중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펜이나 부동산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오릅니까? 오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공급을 늘려요. 늘리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는 거죠. 이래서 수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내려가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그냥요, 또 많이 사요. 어머, 밤새겠다? 피드백이라는 건데, 그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할까요? 영향을 주기도 할까요?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지금 438페이지 하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가격은 성격이 하나야?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야.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단어가 있죠. 가격이 신축성이고, 결정된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탄력성인데, 뭐 탄력성하고 신축성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격에 그냥요, 수요공급에 결정되고, 결정을 돼서 다시 또 가격도 미치기도 하겠죠. 그럼 그냥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보세요. 참고를 보시면, 요것만,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요공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돼요. 무슨 공급의 원칙? 수요공급의 원칙.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눈도장만 찍고 올게요. 눈도장만 찍고 오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448로 가보세요. 448로 가시면, 가셨습니까? 네. 중간에 보시면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수요공급의 원칙이 가격의 이중성도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만 됩니까? 가격은 다시 또 영향을 미칩니까?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공급의 원칙과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요거 문제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요거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 가시면 기출 확인 하나 있나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27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번이 정답이죠? 한정된이요? 통상적이에요?
자, 성립될 가능성에서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죠. 최고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은 아닙니까?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아까 시장 가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시장 가치는 한정돼야 됩니까? 통상적인 시장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최고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2번. 한정됩니다. 통상적이다.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 되고, 자,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 중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중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야, 얘기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는 제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아까 시장 가치가 원칙이죠. 근데 그 중에 있어요. 예외가 있었어요. 그럼 의뢰인의 요청으로 경우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를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없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있다. 아까 우리가 현황평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점에 대상물건 이용사항, 불법적이건 일시적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죠. 이런 게 모의고사 같은 데 잘 나와요. 제외된다.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가죠. 자, 아까 두 이상의 일체로 용도상 불가능한 관계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오면 무슨 평가 찍으셔야 돼요? 부분평가 찍으셔야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 이게 따라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한 물건별 평가, 분류였어요. 꼭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